허리 하나만 나빠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살아온 결과, 그래서 치료와 관리도 단순히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 관절 기능 회복, 근육 이완, 올바른 자세 교육이 함께 가야 합니다. 디스크 압박받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치료예요. 그때가 근육이 풀린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쑤셔서 자꾸 자세를 바꿔야 하고, 걷다 보면 다리가 저려서 잠깐씩 멈춰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혹시 큰 병 아닐까, 수술까지 필요한 걸까 하고 걱정되실 겁니다. 단순한 허리 통증도 방치하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큰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불안한 마음 당연합니다. 저도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 걱정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꾸준히 하신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허리 디스크 초반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 방법들을 5년 넘게 계속 실천하면서 지금은 허리 부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은 각각 피해야 되는 운동, 도움이 되는 운동이 다르다 보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관리법은 두 질환 모두 안전하게 적용 가능한 방법이니까 안심하시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발 꼭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분들께 숙제를 내드려도 깜빡하시고 안 하시면 효과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 며칠 전에 한 환자분도 숙제 안 하시다가 계속 아프다고 하셨는데 숙제하고 나서 문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따라해야 할 관리법만 잘 따라해 주시면 컨디션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전문 동작이 아닌 재활치료에서 핵심적이면서도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방법만 고민 끝에 소개해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이 유익한 정보를 꼭 본인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동네에서 허리 도수 치료 쪽으로 안 아픈데 효과도 좋다라고 조금 유명한데 이걸 다 알려드리면 굳이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 저의 숨겨둔 노하우를 오늘 공개해 드릴게요. 제 환자분들도 꼭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혹시 오늘 알려드릴 동작 따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고쳐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허리 통증의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좋은 습관을 넣어주면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3가지 나쁜 습관 중에 첫 번째,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왜 나쁠까요? 골반이 뒤로 말리면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고 디스크 뒤쪽으로 압력이 집중되게 돼요. 허리 디스크는 초코파이 2겹 사이에 있는 마시멜로와 같아요. 위아래 빵, 척추뼈가 고르게 눌러주면 마시멜로우 디스크죠.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으면 빵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마시멜로우가 뒤로 밀려 나오는 힘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엉치, 허벅지 뒤쪽으로 쩌릿한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리를 꼬거나 비스듬히 앉을수록 한쪽 허리가 더 당기고 찌릿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굳은 느낌이 드시고 아침에 특히 심할 거예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단순한 허리 뻐근함이 반복되면 결국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하죠. 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리면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통, 감각 저하, 심한 경우 발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앉아있기도 힘들다가 걸을 때도 저리다로 되고 이게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단계로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정한 C자 앉기는 허리 디스크를 뒤로 밀어내는 습관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뻐근하다가도 결국 다리 저림, 신경통,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앉아있는 습관을 바로잡는 실전 팁 알려드릴게요. 이거 몇
까지만 지켜도 허리 부담이 확 줄어들 겁니다. 첫 번째, 엉덩이 뼈를 바닥에 콕 찍어주는 거예요. 앉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밀지 마시고 딱딱한 엉덩이 뼈가 바닥을 콕 누른다는 느낌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저절로 세워집니다. 두 번째,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세요. 허리 뒤가 비어 있으면 금방 구부려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작은 수건이나 얇은 쿠션을 허리 뒤에 넣어주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S자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다리 각도를 맞춰주기입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나게 있어야 허리가 편해요. 발바닥은 반드시 바닥에 착 붙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 의자가 너무 높다면 발 밑에 책이나 발판을 두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30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 주세요. 허리는 오래 눌려 있으면 뻐근해집니다. 그래서 프린터 다녀오기, 물 마시기와 같은 사소한 핑계라도 만들어서 3, 40분마다 잠깐씩은 몸을 일으켜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허리는 스폰지와 같아요. 한쪽만 꾹 누르면 터지지만 곡선을 살려서 고르게 눌려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앉는 습관만 바꿔도 허리 통증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 선 자세고요. 엉덩이에 힘이 빠지고 체중이 허리에 실리는 스마트폰 하면서 서 있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왜 나쁠까요?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힘이 빠진 채 오래 서 있으면 기둥이 약해져서 허리뼈와 관절이 그대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를 앞으로 빼면 머리 무게가 한 7, 8kg 정도 되거든요. 그 머리가 허리 쪽으로 그대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책상 위에 무거운 가방을 멀리서 들고 있는 것처럼 허리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생기는 증상으로는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허리 아래쪽이 찌릿하거나 당기는 통증이 느끼시고요. 목, 어깨가 결리고 두통, 팔 저림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허리가 꺾이는 느낌, 다리까지 이어지는 신경통 또한 나타날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초반엔 단순 근육통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 증후군과 같은 진단명을 듣게 될 수 있어요. 특히 협착증으로 진행되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앉았다 쉬어야 하는 파행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엉덩이 근육이 잠들고 고개를 앞으로 내민 채 오래 서 있는 건 허리 관절을 스스로 갉아먹는 습관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뻐근하다가 결국 수술까지 고민해야 하는 질환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서 있는 자세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 거울 보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벽이 최고의 자세 선생님입니다. 먼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주세요. 뒤꿈치, 엉덩이, 등, 그리고 뒤통수까지 이렇게 네 군데가 벽에 닿게 해주세요. 둘째, 이때 허리 뒤는 손바닥 한 장 정도 들어갈 정도만 남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붙어도 안 되고 너무 뜨면 허리가 꺾여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턱은 살짝 당겨서 고개가 벽에 편안하게 닿는 게 올바른 정렬이 된 겁니다. 이 자세가 바로 올바른 서 있는 자세예요. 이 상태를 30초만 유지해도 평소에 내가 얼마나 구부정했는지 몸이 바로 느낄 수 있고 뇌가 이게 바른 자세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일상에서 서 있을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벽에 기대듯이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고 턱만 살짝 당겨서 귀, 어깨, 골반, 발목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올바르게 보는 방법. 핸드폰을 밑으로 쳐다보는 순간 머리 무게가 고스란히 허리까지 눌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최대한 눈높이로 올리고 턱은 당겨서 시선만 내려주는 게 정석입니다. 정리하자면 벽에 서서 바른 자세를 먼저 연습해 주시고 평소 서 있을 때는 엉덩이와 턱으로 정렬을 잡아주고 스마트폰은 반드시 눈높이로 올려주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허리에 쌓이는 불필요한 압력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원인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없이 바로 움직이기입니다. 이거는 왜 나쁠까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디스크는 수분을 머금어 물찬 스펀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키를 재면 더 크게 측정되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면 내부 압력이 확 올라가서 디스크나 인대가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근육 안에
근방추라는 센서예요. 근방추는 근육의 길이를 감시하면서 늘어나면 다시 줄이고 줄어들면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 7시간 정도 같은 자세로 자면서 근육이 짧은 상태로 고정되면 근방추도 그걸 그대로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유난히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움직이면 이미 짧아져 있는 근육이 더 수축 반응을 일으켜서 허리에 불필요한 긴장을 주고 결과적으로 허리빔, 근육 뭉침, 디스크 자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과 관절만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그 자극이 뇌에까지도 전달돼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스트레칭을 해주면 허리 건강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뇌와 몸이 동시에 깨어나서 출근길까지 훨씬 상쾌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아침에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짧은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으로 근육 관절을 깨우고 뇌까지 리셋하는 것, 이 습관 하나로 통증 예방은 물론이고 하루 컨디션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시게 되면은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아침에 세수하거나 양치하려고 허리를 숙일 때 허리가 뻐근하고 찌릿한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삐끗해서 하루 종일 불편한 느낌,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치나 허벅지 뒤쪽까지 쩌릿하게 퍼지는 신경통 또한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반복되면서 급성 요추 염자를 자주 겪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디스크 섬유륜이 손상되어서 허리 디스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가 터져 나와 신경을 누르면서 만성 좌골신경통, 다리 감각저하, 마비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몸을 예열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건 물 잔뜩 머금은 디스크를 한 번에 꺾는 습관이에요. 단순 뻐근함으로 시작해서 결국 디스크 터짐과 신경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바꿔주세요. 첫 번째로는 누운 상태에서 발목 펌핑을 20번 해주시면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이 완화되실 거고요. 두 번째,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반복 10번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허리 근육을 가볍게 깨우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상하실 때는 옆으로 돌아 통나무 굴르듯이 일어나 주시는 겁니다. 허리 비틀지 않고 기상하는 방법이에요. 그 이후에 세수나 양치하실 때는 항상 고관절 힙힌지 자세로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 허리는 물찬 스펀지 바로 움직이면 삐끗하고 그게 곧 허리 디스크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90초만 투자해서 예열 후에 움직여주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 따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허리 통증은 왜 이렇게 흔하게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통증 사실 이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통증의 원인 세 가지를 말하기에 앞서 인체의 기본 원리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관절마다 정해진 역할이 있어요. 어떤 관절은 움직임, 가동성을 담당하고 또 어떤 관절은 버팀,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대부분은 자기 몸의 올바른 사용법을 전혀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그 결과 움직여야 할 관절이 굳어버리면은 인접해 있는 관절이 대신 과부하를 받는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절 사슬 원칙이에요. 이러한 인체 기본 구조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허리 통증의 원인 첫 번째, 척추 관절 움직임 제한입니다. 원래는 허리는 안정성, 고관절은 움직임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오래 앉아 생활하는 문화에서는 고관절이 점점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을 못하는 고관절 대신에 원래 버팀 역할을 해야 할 허리가 억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허리가 원래 맞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근육만 수축만 하고 이완은 못하면서 점점 더 굳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허리 관절이 막히고 순환이 떨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력 약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근력 약화예요. 관절 사슬 원칙에 따라 인간은 원래 직립보행을 하면서 엉덩이 근육을 주로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좌식 생활이 많아지면서 엉덩이 근육은 점점 퇴화되고 그 빈자리를 허리가 대신 메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허리만 뻐근하고 엉덩이는 무기력한 느낌 많이 받으시죠? 그게 바로 엉덩이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허리가 대신 고생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 나쁜 자세 습관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바르게 앉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 종일 앉아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 국민이 구부정하게 앉아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리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허리 통증은 단순히 허리 하나만 나빠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살아온 결과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지고 자세가 무너진 것, 그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허리는 혼자서 아픈 게 아니에요. 허리 위 아래 관절이 굳고 근육이 긴장하고 자세가 무너지면서 같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치료와 관리도 단순히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 관절 기능 회복, 근육 이완, 올바른 자세 교육이 함께 가야 합니다. 왜 집에서 관리가 꼭 필요할까요? 이거는 오피셜이 아니고 제 생각인데, 저는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몸을 끌고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정신은 오늘까지 레포트를 제출해야 된다, 빨리 일을 끝내야 된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고 명령하지만 육체는 그걸 다 받아내며 묵묵히 희생하다가 결국 통증이라는 신호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허리 통증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이 몸을 혹사시키는 시간을 줄이고 육체를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 주셔야 해요. 육체를 달래주고 회복시켜주는 운동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곧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결국은 육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제는 몸을 위한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관절 기능 회복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네발기기 자세를 먼저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굳어있는 고관절 쪽 무릎을 손과 삼각형을 그리듯이 무릎을 가운데 쪽으로 위치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펴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이 앞쪽에, 손이 아니라 굳어있는 고관절 뒤쪽으로 모든 무게중심이 실리게끔 중심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고관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 드시면은 그 다음에는 팔꿈치로 플랭크 자세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굳어있는 고관절 안쪽과 뒤쪽으로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온몸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그쪽 고관절 쪽에만 감각을 집중해 주시고 5분 동안 진행해 줍니다. 엄청 편하고 효과는 엄청 좋은 운동이어가지고 꼭 해주세요. 고관절 힙힌지 운동입니다. 허리 과사용을 방지하고 엉덩이 관절로 움직임을 만드는 습관을 훈련하는 핵심 동작이에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손은 고관절 위쪽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허리를 약간 십자곡선처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아줍니다. 이때 골반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안 됩니다. 꼭 십자곡선처럼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보다 고관절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면서 내려앉으면 됩니다. 무릎이 나가면 안 되고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이 뒤로 빠지면서 앉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와 배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반복 동작 해드릴게요.
먼저 요가 매트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운 상태로 두 발을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단전에 힘을 주듯이 골반을 후방경사 쪽으로 마른 상태에서 바닥에 딱 고정시켜준 상태로 그 상태에서 골반을 반대 방향 즉 전방경사 쪽으로 정을 해줍니다. 이때 허리 아래쪽 부위가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게 견인치료 효과입니다. 5초 동안 유지하셨다가 골반을 풀어주시고 다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크 압박받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치료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익혀지실 겁니다. 근육 이완입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근육이 굳으면 허리 움직임이 막히고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두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장요근. 장요근은 오래 앉아 있을수록 짧아져서 허리를 당기는 주범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요방형근은 허리 옆구리를 잡아당기면서 뻐근함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장요근과 요방형근 셀프 치료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에 있는 이 소주병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장요근의 해부학적 위치인 여기 ASIS와 배꼽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3분의 1 지점 쪽이 장요근의 통증 유발점입니다. 이쪽을 소주병으로 눌러주면은 딱 아픈 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세보다 무릎 한쪽을 올렸을 때 더 장요근 깊숙한 데까지 압박이 돼서 더 잘 풀릴 수 있으니까 발을 올려주세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누르면 더 깊숙한 장요근까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픈 지점을 찾고 30초 동안 압박해 주시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장요근은 내장기랑 겹쳐져 있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장기 손상까지 올 수가 있으니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일반 분들은 마사지로 장요근만 딱 풀기 힘드니 가볍게 풀어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마사지 해주셔야 됩니다. 요방형근 자가치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머리맡과 다리 사이에 베개를 껴서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셀프 테스트 할 때 아파턴 쪽 요방형근을 천장 쪽으로 누워줍니다. 요방형근은 맨 아래 12번 갈비뼈 사이와 골반뼈 사이에 위치한 걸 생각하면서 옆구리 쪽에서 요방형근이 부착되어 있는 요추 가로돌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더 아픈 곳을 찾아줍니다. 아픈 곳을 찾아서 부드럽게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90초 동안 유지해주세요. 아팠던 통증이 조금 덜해지면서 심지어 손가락이 몸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때가 근육이 풀린 포인트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세게 누르면 요방형근은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줘야 됩니다. 효과로는 요방형근이 풀리면서 허리와 골반 쪽이 가볍고 시원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세 교육이에요.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자세, 앉은 자세와 선 자세에서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허리 통증 관리 루틴 분명 따라하시면 효과 좋으실 거예요. 특히 병원 가기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잘 안 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혼자 해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한계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동작은 알겠는데 정확한 위치가 헷갈려요. 허리 통증의 핵심 근육인 장요근이나 요방형근은 깊숙한 곳에 있어서 영상만 보고는 정확히 여기가 맞나 하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 괜히 잘못 눌러서 다른 부위를 건드릴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자세나 힘 조절이 어렵습니다. 고관절 스트레칭 하다 보면 무게중심이 고관절로 제대로 실린 건지 잘못하면 무릎 쪽으로 강도가 지나치게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고관절 쪽은 괜찮아지고 무릎 쪽이 뻐근해지고 무릎 통증까지 생기는 통증 이동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관절 힙힌지 운동 혼자 따라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요?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든다고 합니다. 선생님 알려주신 의도의 운동이 안 되고 잘못된 운동이 되면은 효과도 제대로 못 느끼고 허리 쪽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알려드린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셀프 치료는 분명 유익한 방법이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이해와 정확한 판단 아래에서 해야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혹시라도 통증이 반복되거나 혼자 하기엔 불안하고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정확한 원인을 짚고 맞춤형 교정과 치료를 병행하는 게 결국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허리 통증 자가치료법으로 잠시 통증이 완화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하고 영국 황실이 후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수치료의학회에서 배운 영국식 도수치료를 직접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 단순한 마사지나 근육 이완에 그치지 않고요.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인대, 내장기, 혈액순환, 뇌순환까지 인체를 총체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선진 고급 치료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치료가 아프지 않다는 점, 그리고 치료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셨지만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받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혹시 나도 스트레칭과 단순 마사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혹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반복된 치료에 지치셨다면 이제는 전문가에게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통증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전체를 보는 진짜 치료 제대로 경험해보세요.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영국식 도수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상담 신청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망설이는 환자분들이 자주 물었던 질문입니다. 허리 도수치료 금액이 부담되어 주사 한 번이 더 낫지 않나요? 주사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통증을 만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진 못해요. 영국 도수치료는 단순 통증 억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구조를 직접 풀어주기 때문에 치료 시간을 단축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전처럼 보여도 오히려 굵고 짧게 끝낼 수 있어서 비용 대비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도수치료 4번째 받고 있는데 효과가 짧은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효과가 금방 사라지는 느낌은 표면적인 근육만 풀었을 때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영국식 도수치료는 장요근, 요방형근, 내장기, 인대까지 허리 불균형을 만드는 근본 원인 부위를 교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날만 편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 움직임이 달라지고 점차 효과가 오래 유지되는 치료를 경험하시게 될 수 있어요. 또한 치료 후에는 맞춤 자가 운동과 생활 교정법을 숙제로 내드려서 스스로 회복력을 이어가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도수치료랑 물리치료 차이가 뭔가요? 비용이 도수치료가 비싼 이유가 궁금해요. 물리치료는 기계, 전기, 온열 자극을 통해 통증 완화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영국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평가하고 교정해서 왜 아픈지 근본 원인을 다루는 거예요. 영국 도수치료는 WTO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고 영국 황실이 후원하는 국제학회에서 배운 기법을 기반으로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내장기, 인대, 혈액순환까지 종합적으로 교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당일만 편한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 교정까지 가능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한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더라면 보험 약관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 청구가 가능하니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즉 비싼 치료가 아니라 보험 활용했을 때는 실질적인 부담은 줄고 효과는 오래가는 좋은 치료예요. 네 번째 질문, 1회 20만 원 정도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도수치료 비용은 치료사의 숙련도, 접근 범위에 따라 다르며 영국 도수치료는 단순 근육 한 부위가 아니라 심부근육, 관절, 내장기까지 총체적으로 교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 비용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속력이에요.
한 번에 깊은 효과를 내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라서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투자 대비 효율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니 실제 부담 금액은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즉 고가 치료처럼 보이지만 보험 적용과 재발 방지 효과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마사지로는 대체할 수 없나요? 마사지는 뭉친 겉근육을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는 있지만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심부 근육과 내장기 인대는 닿지 않습니다. 영국 도수치료는 환자 몸의 반응을 손끝으로 확인하며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 교정하기 때문에 기계나 셀프 마사지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단순 시원함을 넘어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을 막는 치료라는 점이 차별점이에요. 마지막 질문, 허리 디스크 도수치료 부작용도 있나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한 압력을 가했을 때예요. 영국 도수치료는 치료 전 세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허리 디스크인지 단순 근육 문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국제 표준에 따라 안전한 강도와 각도로 환자 개별 맞춤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치료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 맞춤 치료, 안전한 접근이 영국 도수치료의 특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허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허리 통증의 진짜 범인들을 하나하나 색출해내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영상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통증에서 해방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들의 몸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허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